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웨스트햄 대 벌리. 자, 웨인 같은 경우에는 주전포워드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네, 그에 반해 이제 벌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좀 최선의 라인업을 좀 기용할 수 있는 그저 벌리라고도 말씀드려 봐요. 자, 웨임 같은 경우에는 누누 감독이 부임한 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이기지를 못하면서 지지부진하다가 철부지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철부지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오늘 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은 뭐 계속해서 이제 누누 감독이 부임한 후에도 이기질 못하면서 지지부진하다가 직전 경기 뉴캐슬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좀 거두면서 누누 감독 부임 후 첫 승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승리를 좀 했다 보니까 어느 정도 혈이 좀 뚫릴 수도 있는 그런 웨스트햄이라고 말씀드려보고, 자, 그리고 원정팀 벌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연승을 좀 거두면서 페이스를 끌어올리다가 이제 직전 경기 아스날 상대로 패배하며 연승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벌리 입장에서는 뭐 더더욱 좀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갈 만했지만 하필 직전 경기 상대가 아스날이라서 이제 대진우는 좀 없었던 그런 좀 벌리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 봤습니다. 물론 뭐 웨스트햄이 직전 경기 이제 뉴캐슬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흐름 전환에 성공하긴 했지만, 그래도 최근 경기들을 좀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 이제 웨스트햄이 이런 기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장담하기는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웨인 같은 경우에는 뭐 대체로 이제 경기 내용이 안 좋은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염두를 해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점과 더불어 이제 웨임이 최근에는 웨임이 이제 이번 시즌에는 그런 약간 좀 한 번 이긴 다음에 그 이후에 계속해서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았었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뭐 이제 노팅엄 상대로 원정에서 3대0 대승을 좀 거뒀지만 그 다음 경기에서는 토트넘 상대로 되려 홈에서 3대0 대패를 좀 당하면서 많이 좀 상반된 결과를 좀 초래했던 적도 있죠. 네. 그만큼 확실히 그런 좀 기세를 좀 유지하는 데는 많이 좀 떨어지는 이번 시즌의 웨스트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한 이제 불안 요소로 좀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벌리가 직전 경기 뭐 아스날 상대로 패배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전까지는 연승을 좀 이어가며 좋은 모습을 좀 보였고, 그리고 체급차가 많이 나는 팀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면은 거의 매번 이제 비등비등한 모습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저는 웨스트햄 상대로 뭐 충분히 벌리가 이제 비등비등한 그런 경기 내용을 좀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웨스트햄한테 있어서는 뭐 이번 경기도 그렇게 뭐 쉬운 경기가 좀 될 것 같진 않다, 이렇게도 이제 전해드려 봐요. 자,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현재 저는 웨스트햄 사이드를 보기는 좀 리스크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웨임 승보다는 차라리 뭐 벌리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이 경기는 벌리 프랜승 쪽 보는 경기, 그럼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우드로 할게요. 그래서 벌리 프랜승의 2.5점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썬더랜드 대 아스날. 자,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수비수 1명이 결장. 자, 그리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케레스, 웨데고르, 그리고 마두에케, 그리고 이제 주변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전력 누수가 꽤 큰 그러자 아스날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요케레스까지 좀 빠지면서 이제 공격에서는 더더욱 좀 타격이 커졌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2승 1무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 에버튼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이제 3연승까지는 이제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첼시까지 이제 원정에서 잡으면서 이제 기세가 확 올라온 그런 썬더랜드였는데 그런 기세를 잘 유지는 못했다, 이렇게는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면서 뭐 흐름 자체는 좋은 편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원정팀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연승 중으로 최상의 페이스를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8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좀 기록 중으로 이제 상당히 안정된 지금 수비를 좀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경기력이랑 좀 밸런스가 좀 상당히 좀 좋다 보니까 매번 좀 안정적인 좀 경기 운영을 좀 통해서 이제 실리적인 결과를 좀 잘 만들고 있고, 그게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10연승까지 이루게 된 그 아스날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전해드려 봤네요. 일단 뭐 당연 뭐 아스날이 원정이라고 해도 이제 썬더랜드 상대로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며 이제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보고, 이제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비 라인을 좀 내려서 이제 버티는 식으로 플레이하다가 이제 빠른 역습이나 이제 세트 피스를 또 통해 이제 한 방 한 방을 좀 노리는 식으로 이제 플레이할 수가 있습니다. 좀 그러면은 확실히 이제 매번 좀 보여왔던 좀 아스날의 그런 좀 경기 양상과 걔는 좀 흡사하게 이제 흘러가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봐요. 네. 자, 물론 이제 지금 아스날이 뭐 긴 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자, 문제는 이제 생각보다 지금 주축 선수들의 결장이 많고, 이제 이번 경기가 아스날이 원정 3연전이다 보니까 피로 누적이 보다 더 이제 클 수 있다는 점도 이제 염두를 해둬야 합니다. 자, 게다가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정 3연정 중 이제 챔스 경기를 치르러 체코 원정을 좀 다녀오기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동거리에 따른 피로 누적이 이제 클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더더욱 좀 체력적으로 이제 많이 좀 힘이 붙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좀 리스크를 좀 안고 있는 그저 아스날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굉장히 좀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게다가 이제 썬더랜드가 이번 시즌 도깨비 기질을 좀 보이면서 이제 강팀들 상대로 고춧가루를 뿌리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썬더랜드의 도깨비 기질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 경기는 생각보다 아스날이 꽤 고전할 수도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죠.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지금 썬더랜드가 이번 시즌 리그 이제 홈 성적을 봤을 때 아직까지 이제 홈에서 이제 패배한 적이 없을 만큼 지금 이제 홈에서는 굉장히 좀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들을 저는 다 종합해서 고려했을 때 이거를 지금 뭐 1.3대 뭐 아스날을 가져가기는 뭐 전혀 좀 메리트도 없고 좀 리스크도 크다고 봐서 차라리 이 경기는 아스날보다는 이제 썬더랜드 2프랜승으로 접근을 하는 게 이제 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게다가 이제 이 경기는 저는 약간 좀 뭐 조심스레 예상을 하긴 하는데, 아스날의 좀 긴 연승이진에 뭐 찬물을 좀 뿌릴 가능성도 이제 충분히 있는 경기라고 좀 보여져서 그런 점까지 고려했을 때는 저는 아스날보다는 이 경기는 썬더랜드 2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썬더랜드 2프랜승 보는 경기. 그럼 이것도 언어만을 본다고 하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모 대 칼리아리 경기. 자, 일단 코모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 3명 결장, 그리고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코모 같은 경우에는 지금 9경기 연속 무패행진 중으로 긴 무패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최근 베로나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거두거나 이제 직전 경기 이제 나폴리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연이어 좋은 결과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대대적인 영입을 통해 이제 전력이 막강해진 코모고, 그리고 그런 영입에 걸맞는 경기력을 좀 보이면서 이제 현재까지는 이제 굉장히 좀 좋은 행보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확실히 좀 이런 좀 페이스를 좀 계속해서 유지한다고 하면은 뭐 이번 시즌 뭐 최소 뭐 이제 10위권 안에는 좀 들 가능성이 좀 높은 좀 코모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원정팀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6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이제 부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주축 선수들 다수가 빠질 라치오 상대로 원정에서 2대 0으로 좀 패배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당연 뭐 라치오가 더 이제 체급이 높은 팀이긴 하지만 이제 라치오의 그 주축 코어들이 다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원정에서 무기력하게 좀 패배한 거를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좀 직전 경기에서의 그런 좀 칼리아리의 그런 뭐 결과나 뭐 경기 내용은 썩 안 좋았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번 좀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네요. 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저는 그래도 홈에서 중원 장악력이 좋은 코모가 이제 칼리아리 상대로 중원을 장악하며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보고,
그러면서 이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 이제 천천히 빌드업하면서 공격을 좀 조립해 나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뭐 코모가 어느 정도 좀 주도권을 좀 가지는 경우를 봤을 때는 대부분 이제 템포가 이제 느리게 흘러갔기 때문에 이 경기도 이제 코모가 주도권을 가지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경기 템포도 좀 다소 좀 느리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자, 그리고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볼을 좀 소유한다고 하면은 이제 뭐 운영보다는 뭐 빠른 전진 패스를 좀 통해서 이제 전개를 해 나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다만 문제는 뭐 그렇게 뭐 칼리아리가 공격을 좀 전개한다고 해도 현재 이제 홈 코모의 수비 조직력이 워낙 좋고 그리고 지금 수비에서도 기동력이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좀 칼리아리의 공격을 이제 코모가 잘 이제 틀어 막을 것으로 좀 예상이 돼요. 그래서 확실히 좀 칼리아리의 공격을 좀 잘 제어할 수 있는 거죠 코모기 때문에 보다 더 이제 안정된 경기 운영을 좀 기대해 볼 만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현재 전력, 흐름, 뭐 경기력, 그리고 뭐 공수 밸런스 등 이제 코모가 더 우세하고 이번 시즌 홈에서 아직까지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으며 이제 극강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코모 사이드로 보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코모 승 보는 경기. 안 그러면 이것도 내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모승의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니온 베를린 대 바이에른. 자, 우니온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미넨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등은 없습니다. 자,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컵 경기 포함 홈에서 4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이어가는 중으로 홈에서의 성적이 좋고 그리고 비교적 지금 홈에서 안정된 수비를 좀 보이면서 이제 실리적인 결과를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최근 좀 페이스가 그래도 괜찮은 현재 좀 우니온 베를린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자, 다만 근데 이런 지금 우니온 베를린이라고 해도 현재 이제 시즌 전승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 상대로는 이제 많이 고전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뮌헨의 공격력이 굉장히 좋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우니온 베를린이 좀 두 줄 수비를 형성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만 그렇게 좀 두 줄 수비를 좀 형성한다고 해도 이제 뮌헨의 공세를 좀 막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좀 보여져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 시즌 뭐 뮌헨 같은 경우에는 뭐 라인이 뭐 올라간 팀은 물론 이제 라인이 좀 내려간 팀들 상대로도 곧잘 이제 공략을 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제 아무리 뭐 우니온 베를린이 뭐 라인을 내려서 굉장히 좀 이제 수비적으로 플레이한다고 해도 버티기는 많이 좀 무리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뮌헨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뭐 패턴 플레이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제 뭐 상대팀이 뭐 두 줄 수비를 형성한다고 해도 그런 수비를 곧잘 공략해 지금 득점으로 잘 만들고 있고 그 좁은 공간에서도 이제 선수들 간에 좀 티키타카가 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격을 좀 바탕으로 확실히 좀 뮌헨이 뭐 이번에도 좀 공격에서 이제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이지 않을까도 이제 예상이 되네요. 자, 물론 이제 뮌헨이 주중에 뭐 파리를 상대하기 위해 이제 프랑스 원정을 좀 갔다 와 체력적으로 열세일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 뭐 뮌헨의 뎁스가 좀 두껍다 보니까 그런 좀 체력적인 이슈는 어느 정도 잘 대처할 것으로 보여져요. 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현재 뭐 뮌헨의 그런 체력적인 이슈도 뭐 크게 부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도 뭐 요 경기는 뭐 크게 좀 코멘트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현재 지금 뮌헨의 페이스와 뭐 경기력이 최고점이라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뭐 우니온 베를린 상대로도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바이에른 뮌헨 승쪽 보는 경기. 네, 그리고 마인승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네, 어느 기준이 3.5라고 해도 이거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뮌헨승, 마인승의 3.5씩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비야 대 이제 오사수나. 자, 우선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윙어 1명, 그리고 미드필드 1명이 결장. 자, 그리고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미드필드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현재 양 팀 다 어느 정도 전력 누수가 큰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10월 A매치 휴식기 직전 바르셀로나를 꺾으면서 이제 큰 이변을 좀 만들었지만 이후에 내릴 리그 3연패를 좀 거두면서 이제 하락세를 좀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하는 경기가 좀 많아진 만큼 이제 A매치 휴식기 이후에는 이제 수비가 좀 더 흔들리고 있는 그 좀 세비야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원정팀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오비에도 상대로 일단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리그 연패를 끊었습니다. 자, 다만 뭐 그럼에도 뭐 현재 라리가 내에서 이제 원정 성적이 가장 안 좋은 그런 좀 오사수나기 때문에 지금 원정 경쟁력이 많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원정에서 리그 6경기를 좀 치렀는데 그중 총 한 골밖에 넣지 못했을 정도로 지금 원정 득점력이 이제 많이 안 좋습니다. 그만큼 확실히 좀 원정에서의 좀 득점 기대값도 이제 많이 이제 좀 떨어지는 오사수나이기 때문에 이런 좀 오사수나의 그런 좀 공격에서의 기대치도 이제 덩달아 이제 같이 좀 떨어진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뭐 그러다 보니까 뭐 확실히 오사수나의 그런 원정에서의 저조한 공격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비교적 세비야가 그래도 공격을 좀 주도하면서 경기를 좀 유리하게 이제 풀어갈 것으로 보고, 그리고 특히 이제 트랜지션한 공격에 취약한 세비야였는데 현재 이제 원정에서의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공격 템포나 안 그러면은 이런 전환이 좀 느려서 트랜지션한 공격이 지금 안 좋다 보니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세비야가 이제 이전 경기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더 이제 안정적으로 경기를 좀 풀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만큼 지금 원정에서의 좀 오사수나의 좀 공격 전개가 좀 안 좋은 편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게다가 뭐 이제 원정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공수 밸런스도 무너졌다 보니까 확실히 좀 이런 경기 운영에 있어서도 많이 좀 미흡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약간 좀 밸런스가 무너졌다 보니까 세비야가 이제 비교적 공수 방면에서 모두 우세할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뭐 요소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이번에는 세비야가 홈에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좀 연패를 좀 끊는 방향으로 이제 흘러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세비야 승쪽 보는 경기. 그럼 언어만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세비야 승의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스파뇰 대 이제 비아레알. 자, 일단 양팀 다 이제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씩 결장 중입니다. 일단은 뭐 공교롭게도 두 팀 다 최근에 3연승을 거두다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 패배해 연승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알라베스 상대로 패배를 했고,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주중 챔스 경기에서 이제 파포 상대로 이제 패배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만큼 이제 양 팀 다 이제 똑같이 3연승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좀 패배를 한 걸 좀 고려하면은 최근 이제 두 팀 다 좀 비슷한 행보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이 경기도 내 경기 흐름을 좀 봤을 때 일단은 양팀 다 대체로 공격 전환이 빠르면서 역습이 좋기 때문에 한 번에 빠르게 치고 올라와 공격을 전개하는 그림이 자주 보일 수 있고, 그러면서 경기 템포 또한 보다 더 빠르게 이제 흘러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아레알은 이제 뭐 평소에도 그랬고, 그리고 에스파뇰도 이제 이번 시즌에는 공격 전환이라 좀 템포가 훨씬 더 좀 빨라진 편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좀 트랜지션한 공격에도 좀 능한 그런 좀 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좀 양 팀의 좀 이번 시즌 그런 좀 공격 흐름, 약간 그런 좀 스타일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이번 경기도 어느 정도 좀 더 속공 위주의 그런 공격 공방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도 예상이 되네요. 자, 그래도 지금 에스파뇰보다는 저는 뭐 비아레알의 뭐 공격별 퀄리티가 더 나은 편이라고 보고, 그 중원 장악에 있어서도 비아레알이 더 우세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비아레알이 좀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최근 5경기 모두 이제 비아레알이 이겼을 만큼 이제 에스파뇰 상대로 상성상 극강의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약간 뭐 상성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이제 비아레알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일주일 가량씩 에스파뇰과 달리 이제 비아레알은 이제 3일 전쯤에 챔스 경기를 좀 치렀다 보니까 뭐 체력적으로는 열세일 수 있는데 저는 그 점을 좀 감안해도 이제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비아레알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더 맞지 않나 싶어서 이거는 비아레알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비아레알 승패 보는 경기, 어느바는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엑셀시오르 대 헤라클레스. 자, 일단 엑셀시오르 같은 경우에는 큰 결정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엑셀시오르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중 이제 한 경기밖에 이기지를 못하며 성적이 좋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직전 경기에서는 텔스타 상대로 원정에서 효율적인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며 이제 2대2 무승부를 좀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확실히 좋은 경기 내용을 좀 보인 거죠, 엑셀시오르고. 특히 좀 공격에서 좀 두각을 좀 나타냈던 그런 좀 경기였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리그에서 원정 전패로 원정에서 굉장히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 컵 경기에서 브레다 상대로 원정에서 4대1 대승을 좀 거두며 이제 원정에서는 어느 정도 좀 살아난 모습을 보였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즈볼레 상대로 홈에서 무려 8대2 대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압도적인 승리를 좀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경기에서는 이제 호른캠프의 좀 헤트트릭을 좀 필두로 이제 8대2 좀 대승을 좀 거뒀고, 그리고 지금 2경기 연속 폭발적인 득점력을 좀 보이면서 이제 헤라클레스의 공격 사이클이 확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좀 헤라클레스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좀 올라온 그런 공격 사이클을 이제 꽤 오래 유지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결과를 내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제 전달해 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헤라클레스의 원정 수비가 안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엑셀시오르가 공격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일 수 있고, 그리고 헤라클레스 또한 보통 중앙 압박이 이제 안 좋으며 이제 중원 장력이 좀 떨어지는 팀들 상대로는 괜찮죠. 공격 전개가 이제 좀 좋으면서 이제 효율적인 득점 기회를 자주 만들기 때문에 엑셀시오르가 그런 부분에서 좀 떨어진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뭐 헤라클레스 역시 공격에서 이제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양 팀 다 확실히 뭐 좋은 그런 좀 공격을 좀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치고받는 양상으로 좀 흘러갈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뭐 충분히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이어질 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자, 그래서 물론 뭐 두 팀 다 공격에서 지금 두각을 나타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현재 공격 흐름은 헤라클레스가 훨씬 더 좋은 편이라고 보고, 그리고 지금 팀의 주축 포워드의 호른캠프가 이제 최상의 폼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런 헤라클레스가 그래도 비교적 이제 공격에서 더 두각을 좀 나타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경기가 화력전 양상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헤라클레스가 이제 우세할 수 있는 좀 경기라고 보여져요. 자, 그래서 현재 뭐 헤라클레스의 뭐 페이스 및 좀 득점력이 많이 올랐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저는 이번 경기에서도 좋은 경기라고 좀 보여 이제 그 리그 원정 전패 행진을 끊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고렸을 때 저는 그래도 이 경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헤라클레스 프렌스 쪽 보는 경기, 그냥 그럼 어느와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 다 이제 공격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오바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저는 이제 블랙번 대 더비 카운티. 네, 요거는 저는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더비 카운티 프랜스 쪽 보는 경기, 아무래도 어느와는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함부르크 대 이제 도르트문트. 자, 일단 뭐 도르트문트가 이제 이 경기까지 하면은 거의 뭐 원정 뭐 4연전이라 보니까 지금 피로 누적이 상당히 좀 클 수가 있어요. 네. 게다가 이제 직전 주중 챔스 경기에서는 맨시 상대로 좀 4대1 좀 대패를 당하면서 분위기가 확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뭐 이 경기가 좀 도르트문트가 아주 좋은 결과를 좀 만들기는 좀 생각보다는 많이 좀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저는 함부르크 프렌스 쪽 보는 경기가 더 이제 메리트 있지 않나 싶어서 이거는 함부르크 프렌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함부르크 프렌스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3.5 기준이다 보니까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나코 대 랑스. 이 경기는 저는 승패보다는 모나코 햄무나 이제 무승부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이 경기 역시 이제 언어 기준점 3.5는 오바보다는 언더가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